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이 지금 영상에서 이미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완전히 지금 잠겨있는 상태에서 또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복원하면서 가지고 놀던 엄청 많은 애정을 쏟았던 디스커버리2가 주차장에 완전히 지금 수장돼서 잠겨있는 상황에, 같은 랜드로버 브랜드 안에 또 어찌 보면은 이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렇잖아요. 디펜더가 디스커버리랑 조금 더 같은 부류로 보이지 레인지로버 쪽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자꾸 이제 머릿속에 그 잠겨있는 차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얘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 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만큼이나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이 헤리티지,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동차 회사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옛날 디자인, 옛날 그 클래식하고 진짜 레트로 하면서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멋지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까지도 잘 계승해서 이어오고 있는 차량들 중에 하나로 꼭 디펜더를 꼽습니다. 물론 그 옛날 디자인을 잘 개성하고 있는 차 서열 1위는 그 911이 변함이 없지만 911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G바겐도 기존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동글동글 살짝 바꾸면서 그 진짜 누가 봐도 G바겐인 그 디자인을 너무너무 세련되게 바꿔내면서 이제 잘 살려낸 것 같고, 그리고 이 디펜더도 사실 그 독일의 G바겐이 있다면 영국에는 디펜더가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이제 또 전쟁통에서 이제 활약했던 차량들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함께 이제 쭉 오면서 G바겐은 그래도 실내라도 조금씩 바꾸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디펜더는 진짜 그냥 바뀌는 것도 없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와서 한번 단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완전히 디자인을 이제 새롭게 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 이제 돈벌이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G바겐도 마찬가지예요. G바겐도 지금 장사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G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지드 엑스를 다 갖다 버리고 앞에 승차감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WC1 넣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죠. 더 이상 무슨 험로를 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프레임 바디를 버렸죠. 그냥 이제 모노코크 바디로 왔어요. 이게 무슨 이제 옛날처럼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디자인이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까. 진짜 영국 차들은 단차 안 맞고 뻑하면 디스플레이 꺼지고 뻑하면 시동 꺼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 디자인이랑 승차감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바겐과는 이제 조금 다른 건, G바겐은 그래도 이제 그 G바겐의 느낌을 거의 다 살려내면서 조금씩 바꿨다라고 하지만, 얘는 아예 싹 다 갈아엎으면서 그 와중에 디펜더의 이런 심볼들을 정말 잘 이렇게 녹여냈는데, 생각보다 이 얼굴이 호불호가 좀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거는 진짜 랜드로버가 디스커버리5 만들면서 그 디스커버리 특유의 디자인을 완전 다 조져놔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만회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멋진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렌토의 경우에 소렌토가 초창기 때 프레임 바디였던 시절이 있죠. 완전 초창기 때. 그러다가 이 소렌토가 프레임 바디를 버리고 모노코크로 오면서 뭐가 하나 크게 바뀌었냐면, 앉았을 때 시야가 완전 확 내려왔어요. 완전 확 꺼졌단 말이야. 프레임 바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았지만, 이제 모노코크로 오면서 시트 포지션 자체도 이제 아래로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지금 이제 모노코크로 바뀌었는데,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시야 있죠. 이 시야가 완전 그 초창기 디펜더 딱 탔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높은 시야, 지금 잠겨있는 저 디스커버리2를 타더라도 느껴지는 딱 그 랜드로버의 이런 좀 험로 돌파형 차량들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시야, 그 오프로드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노코크로 바뀌고 나서도 그 시야를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차를 타고 소렌토 같은 차들을 지금 다 내려다 보니까, 요거는 디스커버리5 때도 그랬었지만 랜드로버가 이거는 분명히 지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이 위로 한참 올라오게 된 상태에서 과연 승차감이
어떠냐가 중요한 건데, 솔직히 이거는 디스커버리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단종시키겠다는 얘기랑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000cc 4기통 가솔린 엔진,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랜드로버라고 해서 혹시나 레인지로버 같은 승차감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디스커버리 5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어떤 분들은 타시면은 와, 나 이거 멀미나서 못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찰랑찰랑 넝실넝실하는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저는 그게 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응이 잘 된 편이고, 그 자체의 승차감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레인지로버의 팬이 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디펜더도 그렇고 디스커버리 때도 그랬거든요. 레인지로버와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디스커버리보다 분명히 고속에서 큰 요철을 만난다거나 할 때의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좋거든요. 진짜 고속에서 요철을 잡아내는 능력, 부드럽게 잡아내는 능력이 거의 얘는 지금 X5급이에요. 그럼 디스커버리보다 한참 더 소프트한 세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를 좀 이렇게 격하게 움직여보면, 이 디스커버리보다 또 이런 고속에서의 이 민첩함이 딱히 더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급차선 변경해도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2.3톤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랜드로버의 원래 전매 특허기는 해요. 그 레인지로버라는 차는 원래 지금 전기차도 아닌데 공차 중량이 막 2.6톤이래요. 근데 랜드로버는 그 2.6톤짜리 차를 맨날 승차감을 그렇게 튜닝해가지고 미친 승차감을 만드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요 2.3톤짜리 가지고 못할 것도 없겠지. 단지 여기다가 돈을 얼마나 쓰고 투자를 했냐, 그 차일 거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디스커버리보다 훨씬 더 일단 좀 많은 원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테스트하는 방지턱. 이야, 이게 얘는 지금 이런 저속에서 큰 방지턱 넘을 때도 디스커버리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인지로버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얘는 X5 쪽이야. 좀 X5 딱 타면은 진짜 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땐 한없이 부드럽고, 이런 큰 요철을 만났을 때도 얼마나 이렇게 딱 적당하게 싹 잡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진짜 서스펜션 튜닝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려봐도 한 130, 140으로 달리면서 차선 변경 그냥 편하게 해도 얘는 오히려 크게 불안감이 없어요. 오히려 레인지로버보다 크게 불안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튜닝 자체가 정말 잘 된 차 같다. 네, 그럼 뭐 또 꼭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이제 미치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스커버리랑 이렇게 뭐 좀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 랜드로버 안에서 승차감이 좀 겹친다라고 할 만한 차는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인 것 같은데, 저는 스포츠는 오히려 좀 애매했거든요. 야, 이 차는 왜 스포츠라는 이름이 도대체 왜 스포츠야 이게, 그랬었는데, 오히려 저는 얘가 적당히 이런, 이야, 이거 지금 50km 넘었는데, 저기 일반 차 50km 어지간한 차 넘으면은 서스펜션 땅 치면서 차 뽀개지는 소리 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지금 50km?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근데 뭐 롤도, 네, 야,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승차감이 이랬어야 돼. 그냥 그 레인지로버가 가지고 있는 그 출렁출렁, 그거는 그냥 레인지로버 혼자 가지고 있으라 그러고, 그걸 어설프게 따라갈 게 아니라, 네, 요게 맞는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공차 중량이 지금 2.3톤인데 이거는 그냥 이 차에 돈 많이 쓴 거예요. 갑자기 한 가지 저게 되게 궁금해진다. 얘가 쿠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펜더는 원래 있던 그 클래식 모델도 이 길이로 모델명을 나눴었어요. 뭐 90, 110, 130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얘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가장 짧은 휠베이스 모델이 이제 쿱이에요. 쿱. 문짝이 2개야. 난 한국엔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얼마 전에 강남 지나가다가 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나가는 거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 와이프가 이거 타고 다니면 진짜 너무너무 이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보내면서 진짜 이쁘지 않냐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쿱,
네. 쿠페 승차감은 어떨지 이게 얘가 지금 너무 좋아서 네. 쿠페 승차감이 갑자기 막 너무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네.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물론 이제 프레임 바디를 싹 다 갖다 버리기는 했지만 네, 그 G바겐도 어쨌든 네, 그 근간은 오프로드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오프로드 버튼들 다 살려놨잖아요. 그 센터 디퍼렌셜이랑 그 앞뒤 디퍼렌셜을 이제 묶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따로따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래서 얘도 지금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로 자기가 이제 뭐 묶었다가 풀었다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오프로드를 상징하는 차에 왜 이게 다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뭐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요 이제 디퍼렌셜이라는 거는 이제 동력을 받아가지고 동력을 와우 이야우 자, 이 디퍼렌셜이라는 거는 이제 동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거를 좌우에다가 분배를 해주잖아요. 양쪽 바퀴에다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퍼렌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동력을 자기가 보내기 쉬운 쪽으로 다 빼버려요. 앞에서 동력을 주면 내가 지금 왼발이 진흙에 빠져있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진흙이 어때요? 미끄럽잖아. 미끄러우니까 바퀴를 굴리기가 더 쉽겠죠, 역설적으로. 맞잖아. 미끄러지니까 마찰력이 없이 막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냥 쉬운 쪽으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막상 접지가 되어 있는 지금 부하를 받고 있는 쪽 바퀴는 오른쪽 바퀴로 동력이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다 빠져버리면 차가 앞으로 가겠냐고.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로를 탈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디퍼렌셜을 사람이 강제로 딱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버튼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걸 묶은 상태로 만약에 고속으로 계속 달린다, 아마 얘가 차가 자동으로 이제 풀어주기는 할 거예요. 뭐 알람도 올려주고 막 그러지 마 이렇게 할 건데, 얘를 묶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야, 너 생각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뿌리지 말고 정확하게 요게 이렇게 잠겨있는 순간에는 5대5로만 뿌려 라고 지금 오더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차가 회전을 하게 됐을 때, 원래 디퍼렌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가 알아서 분배하면서 뭐 왼쪽 바퀴 5바퀴 돌 동안 오른쪽 바퀴 10바퀴 돌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5대5니까 한쪽 5바퀴 돌면 반대쪽도 5바퀴만 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가 이제 코너를 도는 모든 순간에 차가 이제 막 비틀리면서 바퀴가 막 득득득득 네,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디퍼렌셜이 고장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조심하시고. 참고로 이 와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싶지만, 이거 전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던 네, 이 버바팀 거치대랑 네, 요 뒤에는 이제 게이즈의 후크형 젠더를 저희가 조합해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1000개 준비해놨는데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네, 이번에 조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 두 개 조합해서 9,900원 네, 지금 네, 대박앤 세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송풍구에 거치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서는 요 조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네, 가장 심플해요. 아무튼 진짜 승차감이 대박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SUV들 승차감을 쭉 한번 줄을 세워봐라 라고 한다면 순위권에 집어넣어줘도 되는 정도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원탑은 저는 항상 네, 레인지로버예요. 스포츠성이 좀 떨어지는 너무 한쪽으로 너무 컴포트로 몰빵된 승차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 용서될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이기 때문에 네, SUV 승차감, 사실 뭐 세단 포함한다 하더라도 탑급인데, 어쨌든 SUV 중에서의 탑을 뽑으라면 당연히 레인지로버고, 전천후성을 다 갖추고 있는 차 네, X5 가 당연히 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GLE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 막 순위권에 넣어줄 차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IX가 있었네. IX. 자, 컬리넌 잠깐 너 나가고 IX를 2등 줄게요. IX를 2위, 3위를 X5, 3위 X5, 그리고 얘 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 한 4위 줘도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여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조금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디펜더라는 이미지가,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와,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승차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엔진인데, 제가 이 2.0 인제니움 가솔린 터보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제규어들 이 엔진 들어가 있는 차를 타보고 진짜 학을 떼가지고 아무튼 그랬었던 엔진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서 뭔가 좀 세부 모델이 많이 바뀌고 뭐 하면서 좀 나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디펜더가 기본적으로 지금 방음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진동이랑 이 엔진 사운드가 워낙에 지금 잘 억제가 된 건지, 네, 뭔진 모르겠는데, 물론 처음에 시동 걸면 밖에서 딱 들었을 때 좀 사기통 알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건 실내에서 들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부드러워서, 그리고 레인지로버와 마찬가지로 얘도 네, ZF 8단 미션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 가솔린 터보에 대한 그 걱정이 일단 싹 깨지는, 심지어 지금 이 2.3톤짜리 돼지를 끌고 다니는데 출력도 뭐 크게 출력도 부족하지가 않아서, 디펜더 사실 분들은 네, 이게 지금 가솔린이 2.0이라고 뭐 4기통이라고 해서 굳이 야 그럴 거면 디젤 사지 뭐 이렇게 넘어가실 필요가 지금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저 RPM에서 되게 좀 절 줄 알았는데, 네, 물론 뭐 미션이 좀 한몫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크게 있기는 한데, 그냥 저속에서 출발할 때도 한번 보세요. 잘 나가지 않아? 아니 이게 2.0 사기, 야 이게 인제니움이 원래 이런 엔진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원래 그 맨 처음 제가 디펜더를 리뷰한다고 했을 때 차주분께서 이제 요거 이제 26,000km 거의 1년 기념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1년 기념으로. 네, 이제 딱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아, 디펜더를 드디어 타보는구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차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차지만, 아, 역시 디펜더라서 뭐 승차감이 좀 이럴 거고, 아, 인제니움 4기통 생각하면 막 끔찍하고 하니까, 아, 좀 까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탔는데 이게 웬걸. 그래서 제가 그 차가 디스커버리2가 물에 잠겨가지고 내가 미쳤나 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타고 다녔는데, 네, 미친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래 랜드로버는 사고 나서 시동도 좀 한번 좀 꺼지고, 네, 그 후방 카메라도 한번 좀 안 나오고 해야 이제 정품 인증인데, 그 차주분께서도 정품 인증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시동이 꺼지는 건 아니었고, 네, 요 지금 카메라들 있죠, 얘네 뭐 옆에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요것도 있고, 요 카메라가 한번 싹 다 나가가지고, 네, 하필이면 고참에 옆에 한번 긁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참, 야, 너네도 참 이걸 보라고 만들어. 이게 뭐냐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 건데 지금. 아무튼 뭐 그렇게는 한데, 아무튼 이거 뭐 정품 인증이다. 정품 인증. 네, 한 번씩 이제 뭐 카메라 안 나오고 이런 거 좀 있어야, 네, 그게 랜드로버다. 이게 뭐 여전히 랜드로버 하면은 야 시동 꺼지는 쓰레기차를 좋다고 빨아주고, 뭐 디자인만 이쁘면은 뭐 다냐 뭐 아직도 이렇게 뭐 좀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타봐서 그래. 안 타봐서. 이제 차 한번 타보면은, 아, 그때 그 윤석로 저 조그만 새끼가 그 한 말이 이거였구만. 딱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거 외에도 뭐 이거 인포테인먼트는 네, 뭐 그냥 여전히 쓰레기 같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고, 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타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가 참, 이게 에어컨 바람을 세게 하고 싶으면 누르고 이러다가 갑자기 옆자리 통풍 시트를 켜려면 끄고 푸시 뭐 이렇게. 이게 참, 이게 뭐 그래, 어떻게든 버튼을 줄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참 이건 뭘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기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디자인은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그 얼마 전에 리뷰한 브론코 있잖아요. 브론코도 이런 막 프레임도 좀 막 드러나 있고, 그런 볼트들 막 좀 보이고 이런 감성이었는데, 그 감성의 이제 좀 고급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뭐 너무 뭐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저 위에 루프에 코너 쪽에 유리 뚫려 있는 거 있죠. 네, 저것도 이제 이 랜드로버의 이 오프로드 차량들의 약간 좀 아이덴티티거든요. 디스커버리2에도 있습니다, 저 창문이. 그래서 저 창문부터 시작해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이 공간이, 이 브론코는 요런 공간이 요 위에 조금 있었는데, 얘는 여기가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공간이 500ml 물병 있고, 타입C도 여기 딱, 여기 타입C 꽂아 놓은 거, 여기 C타입 충전 포트, PD 포트 만들어 놓은 거는 되게 사력 있다. 요거는, 요거 좋다.
요 안쪽에도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다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 네. 그래서 수납을 엄청나게 살리면서 손잡이들도 다 살리면서 저는 이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니네는 좀 디스플레이를 쓸 거면은 좀 좋은 걸 쓰든가. 이 클러스터의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는 구형이 된 레인지로버의 프레임 레이트랑 뭐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내비는 내비가 들어가 있긴 하네. 내비가 뭐 들어가 있지? 얘는 말을 알아듣나? H 스퀘어 N동으로 이동.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세요. 좀 알아듣긴 하네. 좀 느려. 내비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어디서 봤나 했더니 T맵이 들어가 있었네. 미쳤네. 근데 볼보에 들어가 있던 걔도 T맵 오토 아닌가? 걔랑 왜 이렇게 달라? 아무튼 네. T맵 오토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랜드로버에 들어가 있다. 좀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좀 주행 보조 장치가 없어요. 차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기는 하죠. 네, 근데 그것만 좀 보완한다면 이거 완전 상품성 대박인 차량 같고, 그리고 만약에 주행 보조 장치를 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뭐 1억 초반, 얘 같은 경우에는 1억 500이었대요. 네, 1억 500? X5 대신에 이걸 산다? 라고 했을 때 어떠냐? 훌륭한 대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 많이 없으시기만을 바랍니다. 저희 디스커버리 2 빨리 아마 진흙에 이렇게 막 쌓여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괴롭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네, 안녕.